안녕하세요. 서민금융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금융사실 기초과정을 맡고 있는 이봉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금융상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러면 오늘 준비한 주제 알아볼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보험에 관한 7번째 시간입니다. 실손보험에 관한, 실손의료비 보험에 관한 오늘과 내일에 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손의료비 보험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보험인데요. 다른 보험의 특약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계약 자체가 실손의료비 보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단독 실손의료비 보험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단독 실손의료비 보험만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실손의료비 보험은요, 지급되는 보험금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리 정해놓은 것은 보상의 한도와 보장의 조건만 미리 정해놓고요. 보험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일어난 손해에, 실제 손해에 비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지급 방식을요, 실손보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반대로 미리 보장 금액, 지급하는 보험금의 크기를 미리 정해놓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지 전혀 관계없이 이미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 방식을 정액보장이라고 부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요, 현재 생명보험, 손해보험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고 2009년 10월달 이후에는 실손의료비 보험이 똑같은 조건으로 가입하고 보장이 됩니다. 보장 내용이 동일한 공통약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진료비 영수증, 우리가 병원에 가서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받아오면 그 부분에 요양급여라는 부분과 비급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말이 어렵죠? 간단히 알아보면 요양급여 부분은요, 국민건강보험에서 그 병원비를 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비급여 부분은요,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죠. 자, 이때 요양급여 부분에도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분 더하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보면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요양급여 중에서는 본인부담금 부분 더하기 비급여 부분, 이 두 가지를 합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일정한 비율, 지금 현재는 80% 또는 90%를 보장해 주는 것이죠. 실손의료비 보험은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실손보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실손보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비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은 모두 실손보험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보험, 실손보험이죠. 화재보험, 이것도 실손보험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도 당연히 실손보험이죠.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 다른 말로는 민영의료비 보험,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요, 국민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의료비 보전 서비스를 도와주는, 조력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 모두에게 이렇게 지출한 의료비 보전 절차를 국가에서 담당하는 부분과 민간에서 담당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죠. 국민 모두가 충분히 의료비 보전을 받으려면요, 그럼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될까요? 엄청나게 내야겠죠? 그렇죠. 그게 전부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국가가 관여해서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하고 일정한 부분은 민간이 주도해서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성한 겁니다. 자, 그리고 실손의료비 보험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환자는 환자에 의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진료 쇼핑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원의 경우는요, 안 해도 되는 진료, 과잉 진료를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위조해서
보험금을 부정해서 수급하는 경우에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보험 사기와 관련될 수도 있다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실손의료비 보험이 갱신형 보험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당연한 문제도 있습니다. 당연히 갱신보험료가 증가하는 부담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요, 피부양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따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제 국민건강보험에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피부양자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요, 민영보험인 실손의료비보험은 이런 제도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의료비 보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실손의료비 보험은 보험료가 매년 갱신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할까요? 일반적인 소득 활동이 끝나고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된다면 내가 받은 연금의 일부를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납부할 것인지, 피부양자 제도가 없으니까요. 아니면 실손의료비 보험을 포기할 건지를 언젠가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 기회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였죠? 실손의료비 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기능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였습니다.